안녕하세요. 나는 인공지능 챗봇 아이예요. 우와, 인공지능 대박! 진짜 인공지능이에요? 네, 챗봇 아이에게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말요? 그럼 인공지능요? 인공지능이 뭐예요? 네, 인공지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 인, 장인, 공, 알, 지, 능알, 능 사람이 만든 생각할 줄 아는 기계를 말합니다. 즉,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든 지능이에요. 그리고 인공이란 뜻의 영어 artificial과 지능이란 뜻의 intelligence가 합쳐져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요. 줄여서 AI라고 부른답니다. 아, AI. 인공지능이 AI였네. AI 잘 알죠. 그거 로봇이잖아요. 로봇이요? 과연 모든 로봇이 인공지능일까요? 사람들은 인공지능 하면 대박 천재님처럼 제일 먼저 로봇을 떠올리죠. 영화나 만화에서 많이 나오니까. 하지만 로봇 자체만으론 인공지능이 아니죠. 헐, 인공지능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로봇은 여러 가지 부품으로 만들어진 하드웨어와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합쳐진 기계 장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소프트웨어가 입국하고 계신 거 보니 이해가 안 된다고 캐치되네요. 눈높이 설명 들어갑니다. 하드웨어는 딱딱해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기계 장치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기 같은 기계 장치를 말해요. 하드웨어가 움직이거나 일을 하게 하려면 일의 순서와 방법을 알려주는 명령어가 필요한데 바로 이 명령어의 모음을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드웨어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은 하드웨어인 로봇 몸체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아, 그러니까 로봇의 기계 장치는 우리 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우리 뇌와 같은 거네요? 와우, 아주 멋진 비교예요. 제가 설명을 잘 했군요. 노노, 내 닉네임 대박 천재임. 그런데 인공으로 만들어진 지능이 어떻게 사람처럼 지능을 갖죠? 궁금한 게 참 많은 초등학생이시네요. 지능 설명 갑니다. 지능은 학습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를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뇌의 능력을 말해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지능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습해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운전을 예로 들어볼까요? 운전을 하려면 먼저 어른,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증. 네, 그렇죠. 운전을 하려면 가장 먼저 교통법규에 대해 공부하고 운전 연습을 해서 면허증을 따야죠. 이 과정을 학습이라고 해요. 사람이 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도 사람처럼 학습을 한답니다. 자동차가 학습을 한다고요? 자, 보세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러 가지 운전 상황을 찍은 수많은 동영상을 스스로 학습해서 운전하는 방법을 배워요. 와, 이거 실화임? 자, 아직 놀랄 단계가 아닙니다. 운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교통사고 나면 안 되니까 주의를 잘 살펴야죠. 그래요. 운전을 할 때는 눈으로 다른 차들의 움직임과 신호등,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는지를 확인하고 갈지, 설지 재빨리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죠. 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딩동댕.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할까요?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수많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어 물체를 인지하고 분석하죠. 또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달릴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보세요. 저기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감지됐네요. 이때 자율주행 자동차는 스스로 판단해 멈춤을 선택합니다. 우와, 완전 소름. 이 모든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우와, 나도 자율주행 자동차 타보고 싶어요. 아,
아이도 인공지능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할 수 있죠? 나 지금 태워줘요, 빨리.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는 인공지능 챗봇이라 궁금해하는 질문에만 척척 대답한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아이를 클릭하세요. 인공지능 챗봇 아이 시작합니다. 챗보다이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알려줄까요? 아니요. 홀, 안 궁금해요? 비밀이라면서요. 비밀을 왜 알려주려고 하죠? 아, 그야. 에이, 사실은 내일이 제 생일이에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챗보다이는 생일이 언제예요? 저의 생일이요? 만들어진 날짜만 알아요. 그렇구나. 챗보다이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인공지능의 시작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보통은 튜링 테스트를 인공지능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튜링 테스트요? 튜링 테스트란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췄는지 판별하는 실험을 말해요. 혹시 튜링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가요? 정답! 이것이 휴먼의 감이군요. 앨런 튜링은 영국의 수학자이자 컴퓨터 공학의 전문가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활약을 했어요. 네? 전쟁에 나갔나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는 아니었고요. 당시 독일군은 잠수함으로 영국군을 괴롭혔어요. 복잡한 암호로 작전을 주고받았죠. 튜링은 독일군의 암호를 풀기 위해 계산기계를 만들었고 암호 풀기에 성공했어요. 그 덕분에 전쟁은 영국군에게 유리하게 변했어요. 암호 풀기 달인이었네요. 튜링 테스트는 튜링이 1950년에 발표한 논문 계산기계와 지능에 실린 내용이에요. 튜링은 논문에서 기계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 방법을 제시했죠. 분리된 방 2개에 사람 1명과 컴퓨터 1대가 들어가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 1명이 방 안의 사람과 컴퓨터에게 질문을 해요. 답변을 받은 후 방 밖에 있던 사람이 방 안에 있는 사람과 컴퓨터를 구분하지 못하면 기계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한 튜링의 이론은 오늘날 인공지능의 바탕이 되었어요. 튜링의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계는 단순히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튜링의 이론 이후 기계도, 다시 말해 컴퓨터도 지능을 갖고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후 엘리자가 등장했어요. 엘리자요? 그게 뭐예요? 엘리자는 1966년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대화 프로그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자와의 대화를 좋아했고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와, 엘리자는 정말 말을 잘했나봐요. 사실 엘리자의 대화법에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엘리자가 사용한 대화법은 상대의 말을 따라하기였어요. 예를 들어 시험이 고민이에요 라고 말하면 시험에 대해 말해줄래요 라고 묻는 식이었죠.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대로 대답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엘리자를 좋아했어요. 비록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아, 그렇구나.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은 옛날보다 훨씬 발전했겠죠? 과거에는 음성인식 및 표현 기술이 부족해서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음성을 높은 정확도로 빠르게 인식하고 대화 내용을 분석한 후 사람의 목소리와 차이 없는 음성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사람인 줄 알고 대화하겠어요. 실제로 얼마 전 G사의 인공지능 비서가
가게에 전화해 예약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어요.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a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막힘없이 대화를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말에 따라 추임새를 넣을 정도였죠. 결국 가게에서 예약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기계인 줄 전혀 몰랐답니다. 와, 정말 목소리까지 사람을 흉내내니까 깜빡 속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생일 선물이에요. 뭐예요? 음료 교환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에요. 와, 감동이에요. 선물을 줄지 몰랐어요. 우린 친구니까요. 챗보다 이 생일 때는 제가 선물해 줄게요. 뭐가 갖고 싶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네요. 다음 생일까지 고민해볼게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안녕. 훈훈한 마무리였어.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나는 인공지능 챗봇 아이예요. 아니 대박 천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집에 귀신이 있어요. 에? 그러니까 갑자기 에어컨이 켜지고 아빠가 계실 땐 바람이 세게 불고 제가 있을 땐 바람이 약해져요. 분명 켜놓고 나갔는데 들어오니까 꺼져 있고 에어컨에 귀신이 있어요.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에어컨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때문이랍니다. 에이, 설마요. 대박 천재님을 위해 생활 속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프트웨어가 점점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죠. 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움직이거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어들의 모음, 맞죠? 대박 천재 인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도 소프트웨어에 의해 움직이고 각각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랍니다. 에어컨을 살펴볼까요? 에어컨은 사람이 원하는 온도나 습도를 선택하면 소프트웨어에 의해 온도가 낮아지거나 습도가 조절되죠. 그런데 여기에 인공지능 기능이 더해져 에어컨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판단해서 조절하게 되는 거랍니다. 잠깐만요. 질문 있어요.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 판단해야 되는데 집에 있는 에어컨이 어떻게 학습을 하죠? 이번엔 인공지능 에어컨의 학습이 궁금하신 모양이네요. 인공지능 에어컨에는 카메라 센서가 달려 있어서 얼마나 넓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지를 파악하죠. 아, 사람의 눈과 같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카메라로 사람들이 주로 머무는 생활 공간이 어디인지 학습하죠. 만약 가족이 주로 소파 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학습된 에어컨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소파가 있는 쪽으로 찬바람을 집중해서 보내겠네요. 그렇죠. 인공지능이니까. 만약 그 공간에 사람이 없다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 작동. 똑똑한데 알뜰하기까지 감동. 여기에 하나 더.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온도나 바람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고 기억해 두었다가 그에 맞는 온도와 바람을 판단해서 내보내죠. 아, 그래서 아빠한테는 강한 바람, 저한테는 약한 바람이 나오는 거군요. 자, 그럼 에어컨 귀신 얘기는 없던 걸로. 전 이만. 잠깐, 진짜 귀신은 스마트폰에 있다고요. 에? 동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만 추천해준다고요. 동영상만 보게 하려는 귀신의 장난이 분명해요. 귀신 노노. 지금부터 추천 동영상의 미스터리 속으로 출발. 동영상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좋아하는 영상 추천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동영상을 추천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일정한 패턴으로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학습을 하면서 개인의 취향에 꼭 맞는 영상을 추천해주는 것이 가능해졌답니다. 아, 이것도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거였어요? 네,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사용자가 시청한 동영상과 좋아요나 구독을 누른 동영상을 보고 그것과 비슷한 동영상을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거죠. 대박 천재님은 주로 어떤 영상을 보나요?
저는 아이언맨이나 토르, 캡틴 아메리카요. 그럼 인공지능은 비슷한 종류의 히어로물인 스파이더맨이나 어벤져스를 추천해주는 거죠. 아, 그래서 자꾸 스파이더맨이 뜨는 거였구나. 두 번째는 사용자와 나이, 좋아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들이 본 영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분석해서 추천해주는 방법이에요. 대박천재님이 아이언맨을 봤는데 아이언맨을 본 대박천재님과 비슷한 나이의 여러 사람들이 캡틴 아메리카도 봤다면 대박천재님이 캡틴 아메리카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추천 방법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요. 이렇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오늘도 귀신같이 설명 잘했죠? 저기요 대박천재, 완전 빠져버렸군요. 그렇다면 대박천재님, 엄마가 오십니다. 동영상은 시간을 정해서 적당히 봐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아이를 클릭하세요.